자, 그러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거 보고 대답해야 돼요. 6가지가 있죠? 이 내용 6가지? 이 6가지가 이제 별표가 크게 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6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용도, 옳지, 지역하고 용도 지구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것 지정할 때 또는 변경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옳지, 이걸로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한다. 자,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죠? 용도 구역 4가지 안 보고 이제 질문하는 거야. 안 보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수자원 보호구역이요. 수산자원이에요. 정확하게. 예, 이런 거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법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래, 이런 것들을 법정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용어. 그러면 용도 구역이다 하면은 법정 용어가 이게 법정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금연구역이라든지 흡연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기에 법정 구역이 아니지.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지역이 아니고 지구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만 용도지역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구만 용도지구고 이 4가지만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걸 법정 용어라 그래.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설치할 때, 공원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옳지,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니까 사업이 2가지가 나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되죠. 구역이 아니요, 사업이다. 5번째가 이제 구역이 먼저요. 지로 시작하는 구역.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이 먼저. 이게 나오고 이게 3년 내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것이 시효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 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두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삼순환까지 해서 전부 다 이해를 시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6번째 입으로 시작하는 구역이 먼저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 옳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계획이 들어갈 건데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뭐냐 다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의문점이 다 풀리니까 질문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6가지다 하면 이 내용이 쫙 떠올라야 된다고, 머릿속에.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첫 글자 따가지고 뭐 용용 기도지 한다는 거나 입 한다는 거나 용계 기도지 이런 말 안 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 12문제 중에서 이게 한 8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뭐를 갖다가 외우고 있어? 알고 있어야지. 네. 이번에 이거 나왔잖아요.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도시지역이 아니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 것도 틀려가지고 왔어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이제 난이도 하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자, 한번 또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이제 조금 안 보려고 한번 해보고, 안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가 이거 하자 했을 때 같이 하고 해야지.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나 책임 못 진다니까. 저 하자는 대로 해놓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하자는 대로 했더니 내가 떨어져 버렸다. 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니까 어떻게든지. 근데 안 해. 내가 하자는 대로. 그럼 책임 못 지지. 그러면. 예. 입 꽉 다물고 있어봐라. 이 입냄새만 나지. 알아서 해. 자,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장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안 보고요, 안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부 안 해? 이것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무리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봐라.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가.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돼. 한 서너 번 하면 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어제 광주에서 강의를 하는데, 광주에서, 거기는 즉흥적이라고 그랬죠. 궁금한 거 막 질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교수한테 하세요. 그랬는데. 요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흔하고 넘쳐버렸다는데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거 따면, 이거 질문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갖다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래. 어느 업종이나 지금 포화가 안 된 게 없어요. 대학 졸업해서 평생 직장 개념 사라졌습니다.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예, 뭐 알고 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다 포화됐어요. 뭐는? 변호사는. 뭐 변호사,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은 뭐 먹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 직접적으로 그 로스쿨이 아니고 그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고창 사는 놈인데 이놈이 그 제가 이제 한 20년간 일산에 살았어요. 변호사 개업을 했네. 뭐 판사 여기 판검사 등용이 안 됐으니까 일산에 했어요. 그래서 마두역에 했었는데 사무실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뭐 직원들 한 3명 정도 놓아두고 하더라고. 누가 맡기냐고 누가 맡기? 나도 너한테 안 맡기겠다 그래서. 뭐 누가 맡겨 누가? 그러니까 한 6개월 뒤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뭐 그냥 접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초동으로 가가지고 같이 합동법률사무소 차려가지고 좀 요즘에는 좀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파산순위 5위 안에 치과의사가 들어간다니까? 의원이 들어가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가 이제 일산에서 살고 있었던 곳에 이제 후곡마을에 이 사거리가 있는데 건물이 4건물이 있어요. 이 4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마다 치과의원이 다 있어. 근데 이것만 잘 돼. 이 자리만. 저도 여기에서 이 일을 치료했는데 여기는 예약을 해야 돼요. 항상. 또 이제 가도 예약해서 가도 또 한 30분, 40분, 1시간 기다려야 돼. 여기만 잘 때 먹고 살아. 돈 벌어. 이분은 돈 많이 벌어요. 이거 여기하고 이 부분은 한 2시간 기다리면 한 분씩 와. 현상 유지는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이 부분 한 분이 없어요. 바로 1년 내에 이거 폐업해. 임대료는 문제가 아니야. 각종 이제 장비들 갖다 놓고 거기에 렌탈 해놓고 중고 장비 렌탈 해놓고 렌탈 비용 또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 내는 거야 또. 그래서 폐업해요. 뭐 의사들도 그러는데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긍정적인 이런 자세로 임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올이죠, 올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게 얼마로 나왔냐면 7천만 원 나왔어요. 7천만 원. 대단한 거예요. 7천만 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부동산 회사까지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7천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게 약 4분의 1 정도인 25% 정도가 돼요. 뭐 강남 같은 데에서 공인중개사 한다 하면 뭐 한 건당 바로 뭐 이 정도 나와버리니까 양타 쳐버리고 20-30%가 현상 유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또 힘들어하고 또 이렇습니다. 모든 직종이 다 그래요. 모든 직종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학원 나오니까 학원이 돈 다 돈 벌어가는 것 같죠? 학원도 마찬가지. 한 25% 정도만 돈을 좀 벌고 나머지는 이제 현상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30%가 또 이제 허덕이고 또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생겨나고 문 닫고 생겨나고 문 닫고.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과정이고 하니까 여기서 마이크 잡고 강의하시는 분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실무에 나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돈 1,000만 원 이상씩 또 전주에서도 이렇게 벌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소문을 들었어요. 잘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호황이 돼도 안 된다니까 문 닫아. 경기가 좋아도 주택경기가 활성화돼도 그분은 문 닫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올해도 얘기했고 뭐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1회 합격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됐죠. 7, 8년 됐네. 벌써. 제가 의정부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의정부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라남도 그 영암분입니다. 영암분. 영암분이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을 해서 이 구리에 처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구리에 처리했어요? 뭐 의정부가 집이니까 의정부에 처리지? 뭘 구리까지 갔어요? 이분은 좀 어떤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 그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든지. 구리가 시장 장악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협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개업하는, 특히 저한테 이게 아주 그냥 밥도 많이 사주고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개업한다고 문자가 딱 왔는데 가야지. 그래서 이제 5만 원밖에 못 집어넣었는데 미안하기도 한데. 또 그냥 뭐 끝나면 다 책임을 지는 거야. 저 그냥 식사를 갖다가 또. 그래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제가 대접할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 해주셨어요. 이 안경이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 너무 미안해서 이게 지금 가격대가 한 돈 100만 원 이상이 갈 것 같아요. 이게 다초점 렌즈를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를 봐야 멀리 보고 밑을 봐야 이게 이 작은 글씨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편안해요. 이게 다 보여 그냥 위쪽으로 볼 것도 없고 아래쪽으로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다초점 렌즈가 또 비싼 거라네. 이걸 지금 오늘 또 해가지고 오셨어. 여기 전주 합격하신 분이 해줬어요. 너무 좀 미안하고 제가 너무나 이 과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주 이 학원 나오시는 선생님들 모두 합격하는 걸로 이제 제가 합격시키는 걸로 그걸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고맙고 부담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이 안경점에서 그냥 해왔어요. 지난주에 이거 첫 강의였는데 갑시다 해서 어디 가요? 했더니 이 호성동에 1001 안경점 호성동 거기 가서 좀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해줬네. 미안해서 어떻게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거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그 의정부에서 그 합격하신 분이, 그분 이제 개업식 때 갔지. 갔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우리 스님이 이 오픈시키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 물색을 해봤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로변에서 좀 들어갔어. 골목길로.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무 얘기 안 했지. 좀 약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대로변에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왜 골목길로 갔을까? 조금? 한 50m 정도로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로변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이분이 구리에서 시장 장악이 좋다는 거야. 근데 구리는 일산은 벼룩시장입니다. 무가지신문에서. 이게 잡아버려요. 이게. 벼룩시장. 벼룩시장에 내놔야 뭐가 이게 성사가 되는 거야. 매물이. 그 다음에 거기는 교차로. 그때 당시에 교차로가 잡았어요. 구리가. 다른 거 내봤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교차로 있어요? 여기 교차로? 광주 가니까 사랑방이 있더만. 사랑방, 광주는 사랑방이 잡아요. 여기에 내놔야 매물이 물건이 성사되는 거야. 이게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차로예요. 이 교차로를 딱 갖다 놓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쭉 넘겨보세요 그러더라고. 쭉 넘겨보는데 눈에 확 띄어요. 막 전면 광고 때려버립니다. 한 장에. 또는 뭐 절반 광고를 때려버린다는 거나 그래요. 눈에 확 띕니다. 나도 내가 물건 내놓겠다면 이 부동산한테 내놓고 싶어.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이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구리에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전부 다 이분한테 연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분 들어와 버리면 그 일대가 무너져요. 공인중개사 못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실장한테 그때 당시에 월급을 600만 원씩 준다 그랬거든. 실장 2명이 있었는데 딱 맡깁니다. 너는 노래방하고 너는 독서실 딱 너는 원룸 투룸 딱 잡아요. 나는 토지 해가지고 딱 영역 분담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600만 원씩 받아간다고 통장 딱 입금시켜준대. 그럼 뭐 실장들이 죽으나 사나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돼버리면 이런 분 하나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가 쫙 죽어버려요. 그 일대가. 공인중개사 문 닫아야 돼. 이분이 영암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돈 많이 벌었겠죠. 그때 당시 뭐 1,500 이상 땡긴다고 그랬었으니까 넌 풀어 주겠지. 이분이 지금은 현재 진접 신도시 거기에서 7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 거기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어. 돈을 버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나 법무사나 이런 것들하고 안 바꾼다는 거야. 이게 대단하다.
예, 여기 법무사들이 있죠. 나한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냉장고도 이번에 법무사가 와서 가르준 거라는 거야. 하도 많이 주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상당히 자부심이 대단해요. 공인중개사라는 자부심. 예. 그리고 천직으로 합니다. 천직. 제 어렸을 적이 제 마을이 한 30여 가구 농어가 주택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바로 내 앞집에 살았던 친구 녀석이 있어. 나하고 똑같이. 나이가 똑같고. 학교도 똑같이 다닌 거죠. 어릴 적에. 중학교까지 똑같이 다녔어요. 근데 걔가 이제 유동 아들이요. 유동 아들인데 전 재산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한 뭐 시골에서도 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고 그러니까 지가 돈 번 것도 있고 하니까 한 10억 가까이는 됐을 거예요. 그걸 다 말아먹었어요. 내가 공부하라 그랬거든. 이 공부 좀. 근데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서도 제가 제일로 추천하는 공부 중에 하나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예요. 이걸 하신 분들은 크게 영악하게 살아가요. 이게 엎었다 뒤집었다 이게 없어요.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크게 한 번씩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어떤 일이 있으면 지가 내용을 결정할 때 꼭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경쟁자로 의식을 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그래가지고 먼저 나한테 이 얘기하는 게 없어.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 얘기하고 그걸로 이 얘기 듣고 바로 밀어붙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 이 일이 터지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경쟁의식이 있었던 거야.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이런 줄도 몰랐어요. 걔가 선산이 있어요. 여기에 선친 묘들이 있었겠죠. 유동아들과 하니까.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다 자기 앞으로 다 했죠. 요걸 파는 거야 이게. 이게 선산 팔면은 미신이라기보다는 이 선친들이 영원히 계신다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게. 에이, 잘 이게 보존하지는 못할 망정. 이걸 팔아버린 거야 이게. 나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좀 혼내고 그랬는데 내 말을 아예 안 들으니까. 이게 지금 산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 갑이라는 자도 있고 읍이라는 자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내놓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A라는 사람한테 내놓고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D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놨어요. 한 서너 군데 내놨다는 거야.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연결을 못 시켰어요. 한두 달 지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딱 내놓으니까 일주일 내에 계약이 체결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묘도 있고 하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 사람 살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갔냐면 바로 옆에 사람한테 갔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걸 사라 그런 거야. 이게 얼마의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직불금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묘목을 한 3, 4년만 더 키워주면 여기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은 우리 다 빠지게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야. 바로 샀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약이 체결하고 이게 땅을 팔고 나서부터 걔가 이게 망했는데 이게 팔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해, 지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데 이 공인중개사 보세요. 이 공인중개사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면 나 같으면 이걸 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떤 신뢰감을 주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 여기서 합격은 이걸로 법 조문으로 하지만 우리 실무에 나가서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요. 뭐 직불금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뭐 이게 뭐 조림 사업 한다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거든요. 뭐 이제 과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뭐 돈을 어떻게 벌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시청, 구청 왔다 갔다 하고 좀 발품을 좀 팔아야 돼. 이런 공인중개사가 돼야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디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2년이 걸려, 3년이 걸려. 이런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직종이나 일단 포화가 돼 있다. 음식점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한두 개, 이게 이제 돈을 벌고, 나머지 뭐 현상 유지하고, 조금 또 한 30%가 또 폐업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 강사들도 마찬가지. 다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만 강사들 돈을 벌고, 나머지 현상 유지 조금 하고, 나머지 못해요. 예, 다 그런 거야. 이거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을 이게 먹이 살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백화점 가는 사람이 다 물건 사서 백화점을 먹이 살리는 거 아니야. 그 중에 20%입니다. 고가 브랜드 딱딱 가가지고 사고. 10명 중에 2명이 백화점을 먹여 살려요. 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파레토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하고 열심히 해야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을 잘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인맥을 구축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예.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제가 어제 광주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봐요. 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안 보고 천장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옳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맨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요것도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하고, 요거는 이제 도시개발법, 요거는 이제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또 넘겨보면 144쪽으로 가요. 자, 144쪽에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 한번 다 그어놓고, 제일 위.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또 넘겨보면 147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제일 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 두 장을 더 넘겨보니까 150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주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번 쭉 한번 밑줄 그어놓고,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거에서 이제 더 넘어가 보니까 155쪽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공부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국토를 계획 잡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국토를 계획 잡는데, 계획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이 나오냐면, 3가지 행정계획이 나와. 첫 번째가 무슨 계획이 나오고,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계획이 나오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고,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관리 계획.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자, 우리 행정계획 3가지 뭐 있어요? 3가지 이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한번 3가지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우리 행정계획 3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책 보지 말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 선생님들,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다? 광역계획권. 여기에 대한 계획이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런 건 필요 없다니까. 중요한 게 아니오.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씩 잡아내야 돼. 이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냐면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이 계획을 뭐라 그런다? 광역도시계획이다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죠. 자,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냐? 도시군에 대한 기본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옳지, 종합이다. 이렇게 한 거지?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정의 시작.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요. 종합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가 뭐냐 하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도시군을 아니까.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주시의 종합계획이 뭐예요? 전주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그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다?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다.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이런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해. 이거 이순환에서나 들어가. 그런 건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이순환에서 들어가.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니까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관리하는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렇게 6가지를 말한다. 6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내용 됐어요?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한번 했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해 주시려나?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그죠? 이게 청사진 계획이야.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해서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다시 한번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다시 한번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구속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에 맞게 건축행위 등을 해야 돼. 빌딩 지어버리면 안 되지. 논바닥 한가운데다가.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맞게 빌딩 지을 수도 있고. 관리지역은 관리할 거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쓰임새를 밝히는 지역이니까 또 빌딩 지으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 지역에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로 설치하는 거야. 그럼 내 땅 위로 도로 깔겠다 하면 도로 깔도록 내가 그 계획에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그런다? 구속적 계획. 옳지. 구속적 계획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해. 자, 다시 따라갈 필요가 없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다 하면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2가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따라가야 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구속적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이제 실행하는 계획이요. 방향과 틀을 잡아주면. 그러면 이런 건 방향과 틀을 제시하니까 상위 계획. 이게 이제 하위 계획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겠죠? 이제 그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야 또.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계획권이 뭐냐 하는 거. 이걸 한번 볼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지도 않지? 그럼 광역계획권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 살짝이 봐. 자, 광역계획권이 이제 확 봐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살짝이 보면 자, 거기에 3번을 봅니다. 144쪽. 광역계획권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지 않는 것들은 다음에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읽어보는 것 자체는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 다음에 다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자는 것만 봐야 돼. 3번을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 이렇게 나와주죠? 자, 지금부터 쭉 해서 동그라미 1번 앞에까지 5번째 줄까지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어차피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왕 모르니까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자, 이게 뭔 말인지 또 모르겠죠? 읽어봤어도 광역계획권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겠지? 그죠? 네, 그래요. 자,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느냐? 뭐 대통령이 왜? 아니, 이제 억지 부리네. 예? 아, 선생님들, 거기 광역계획권 지정이 대통령이 한다는 말 어디에 있어요? 아,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억지까지 부려? 아, 방금 읽어놓고 대통령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요. 자, 국토교통장관 네모, 도의사 네모. 이자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모네모였고 제일 끝에 서술로 봐. 5번째 줄,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자, 다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 다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 정리됐어요? 다시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 그냥 오늘은 맞출 수 있는데 다음에 시험 문제 내면 이거 또 틀린다고? 자, 광역계획권은 보고 대답해요. 선생님들 읽은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X지? 어디가 틀렸어요? 시도지사에서 시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도지사만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또 시장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지정하지 못하는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가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에? 둘 이상이요. 하나 이상이요.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밑줄.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어? 도시군이라고 그랬죠? 바둑판처럼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전국도가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도시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둘 이상의 도시군이요. 공간구조, 교통축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능, 산업이면 산업, 유통이면 유통, 인구면 인구. 이런 기능 상호 연계시킨다. 자, 서울의 수도권에 서울에 있어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분당, 일산, 뭐 삼본, 뭐 중동, 평촌 이렇게 분산시키죠. 기능을 연계시킨 겁니다. 인구 기능을. 환경을 보존하며 요즘에 환경 빠지는 거 없어요. 경관 환경 항상 들어갑니다.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란 말이 이제 또 나중에 나와. 우리 광역시설은 이 도로처럼 철도처럼 이렇게 군산까지 뻗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공항처럼 군산공항 하나 만들어냈고 인접 도시군이 둘 이상의 도시군이 이용하는 거. 이런 걸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조금 이해 가요?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도로같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전주 시내에 이렇게 기린로가 있다 하면 그건 기반시설. 이 기린로가 쭉 뻗어 있는데 군산시 거기에 무슨 뭐 군산대학교까지 뻗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군산시청까지 뻗어 있다면 그건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도 하고 도로도 깔고 또 도로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무 구분에 따라 인접판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인접해야 돼요. 인접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인접판 떨어져 버리면 틀려요. 자, 인접판 동그라미 치고 둘 이상 밑줄 그어야 돼요. 둘 이상이요? 하나 이상이요? 둘 이상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밑줄. 이게 뭐다? 도시군. 이게 뭐다? 도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전부의 동그라미. 전부. 관할 구역은 도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도 떴어.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전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해야 한다. OX. 일부도 지정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야.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지금 이게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잘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뭐냐면 잘 보고 이해를 해야지. 다른 생각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보여. 저는 머릿속에 다 쓰여 있어. 여기서 설명하면 우리 선생님들 냉장고 문도 열고 있고 가스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끌고 왔나? 이거 끄지 않고 왔나?
또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가신 분이 있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여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집중하세요 하면 이제 해야 돼. 광역계획권이 뭐냐면 여기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고. 도시군이 B라는 도시군, C라는 도시군이 있으면 이게 인접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도시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A, B, C는 A가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광주광역시, 나주시, 뭐 한평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도시군이니까. 이게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고양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김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이니까. 이렇게 인접한 둘 이상이요.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인접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 이렇게 묶어. 이렇게 A라는 관할구역, 행정구역 전부, B라는 구역 전부, C라는 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해. 이렇게. 이런 거. 이걸 이렇게 묶어서 화장장 여기 하나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마다 다 설치할 필요 없이 쓰레기 소각장 여기만 설치하고 또는 공항 여기만 설치하면 되고 뭐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묶는다고. 이렇게 묶는 작업을 했을 때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묶었을 때 이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 그림으로?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게 전부에만 지정한다. 꼭 시험 문제 있게 뜨거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여주, 이천, 청평, 가평 쪽에 녹지축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그럼 녹지축이 쫙 걸쳐 있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고 환경 보존을 위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지정해. 그러면 A라는 도시군의 일부, 이 B라는 도시군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C라는 도시군의 일부잖아. 가평 일부, 뭐 여주 일부, 이천 일부 이렇게.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일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일부에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우리는 이게 이렇게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 걸 권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역을 지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은 말이죠. 선생님들 들어봤을 거예요. 벨트라 그래요. 벨트. 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벨트, 티벨트, 썬벨트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외국에서는 이제 벨트라고 그러고 우리는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이 순환고속도로까지 일부 개통되고 했던데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일산, 서울을 갖다가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양주, 뭐 의정부, 구리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합니다. 뭐 성남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하죠. 쭉 통과해서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뭐 익스프레스 뭐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벨트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벨트웨이. 이렇게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 둘 이상의 도시군을 묶은 이런 도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제 외국은 벨트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광역계획권은 전부에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자, 잠깐. 우리 광역계획권이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한 떨어지면 틀립니다. 최초로 지정됐을 때 울산 광역계획권만 제외하고 6군데의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중에서 일부에 지정된 것이 광주광역계획권입니다. 광주광역계획권은 한평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평군에 있어서 나산면과 해보면은 광주광역계획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일부에 지정된 게 바로 광주광역계획권이에요. 최초 지정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산면과 해보면은 한평군의 나산면과 해보면은 광주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잘 보세요.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요, 시도지사요. 도지사겠죠. 자, 이해하는 데까지 하는데요. 이걸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이게.
왜 시도지사가 아니냐면, 시도지사가 왜 아니냐면, 시도지사다 하면 이 시가 특별시장을 얘기하죠? 특별시장과 이제 광역시장, 세종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특별자치시장에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얘기합니다. 자치시장을 얘기하는데 이자는 광역기권을 지정할 수가 없지. 이해가?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이해 간다고 해야 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은 광역기권을 지정을 못해요. 왜 지정 못할까?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된장찌개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에? 면적이 좁아요? 서울이 광주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지.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하나잖아. 도시구는 하나잖아요. 어떻게 묶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둘 이상 묶는 거라니까. 서울특별시나 광주, 광역시 이런 걸 둘 이상 묶어야 광역기획권이라고. 도시구를 둘 이상 묶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이해 안 간다. 나중에 가자고, 나중에. 근데 도지사는 둘 이상 묶을 수 있어? 도시군을? 전주, 완주, 김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거야.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하나가 도시라니까? 어떻게 묶어? 하나 가지고 뭘 묶어? 떨어져 있어서 안 돼야? 아니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네.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시군 이걸 2개 이상 묶어야 된다니까. 이게 광역계획권이라니까. 그렇게 묶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토 내에서 다 묶어버릴 수 있잖아. KTX 깔겠다 하면 저기 경기도,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걸쳐가지고 저 경상 남북도 대구 걸쳐서 부산 광역시까지 다 묶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묶는다고. 도 내에서 묶을 때는 도의사가, 전라북도 내에서 묶을 때는 여기에 화장장 하나가 설치가 필요하다. 완주 이렇게 해서 전주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하는 거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세종시장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유효. 그냥 뭔 시도지사요. 그냥 도지사요. 이렇게 유효 그냥. 나중에 이해하게. 먼저 유효고 나중에 이해.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자, 다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는 누가 지정한다. 옳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광역계획권은 전부 다 지정해놓은 거요. 아니면 일부에도 지정할 수 있는 거요. 옳지. 이거 중요해. 요 정도. 자, 조금 쉬었다가 행정계획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 지우지 마세요.